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해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호건 의원, 부위원장에 서정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 안건입니다. 9월 8일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수환경위원회 소관, 안양시 문화공간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9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9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15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16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김경숙 의원님 등 6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경숙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교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과 성의를 다하는 취재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및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은 집행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양 중초사지 당간제주 일대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역사 관광문화자원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사는 고려 태조 왕궁과 능정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사찰로 극락정토라는 뜻이 담겨 있어 오늘날 안양시 지명 유래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연대가 확실한 국내 유일의 당간지주인 중초사지 일대 지역은 중초사지, 안양사지, 마회정 등과 같은 고대 역사 유적과
삼성천을 중심으로 한 자연유산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등 안양의 보물과 같은 곳입니다. 안양시에서도 이런 역사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그 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입니다. 안양 중초사지 일대가 안양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자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양사를 복원 정비 계획하여 기존 유적에 대한 기초 현황조사, 추가 학술 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자연유산과 조화롭게 보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안내시설 개선 및 역사 탐방로를 통해 유적을 정비하여 보다 개선된 시설로서 탐방객들의 편의를 정진시키는 등 인구 유입 요소를 확대하고 청소년들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형성을 통해 안양의 역사 문화에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관련 부서에서는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일대에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안양의 문화유산의 가치 정립은 물론 역사 문화관광자원 공간을 구축하는 등 안양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주변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개발 방안 수립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석수동 김중옥 박물관 인근 지역은 앞서와 같이 유수한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는 반면 문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지역은 재개발을 추진하던 중 용적률로 저하로 인해 정비구역이 일몰 해제될 때까지 수년간 어떠한 건축 행위도 할 수 없는 제약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노후되고 낙후된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며 또한 지금도 신축하려는 곳에 유적지가 발견되어 1여 년 동안 공사 중지 등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과거 잘못된 행정을 되돌리는 차원에서 시가 해당 지역에 대하여 개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 지역에 가능한 개발 방식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신 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오랜 수군인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방안 촉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양예술공원은 과거 수도권 최대 유원지였던 안양유원지를 되살릴 결과물입니다. 안양예술공원 인근은 앞서의 여러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은 근대적 건물들이 공존하는 등 시공간을 아우르는 역사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입니다. 세계 유명 작가의 조각품이 있어 우리 안양 시민이 자랑할 만한 요소를 모두 갖춤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러한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언급한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며 지역 주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제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을 검토하면 물론 또 다른 활성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이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저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안양 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양 1, 2동, 다란동, 불인동 지역구 박정욱 의원입니다. 오늘 제269회 임시회에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빠른 코로나 종식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책을 집행부에 부탁드리며 또한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및 의료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악대로 교통소통에 대한 개선, 음식 배달 시 다회용 용기 활용 등 일회용품 저감 대책 및 동편마을 카페거리에서 발생되는 커피 찌꺼기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악대로 교통소통에 대한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악대로는 간양동과 비산동을 잇는 도로로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안양의 주요 도로입니다. 이 중 관악대로 388번 길 만나는 사거리에서의 좌회전 및 인덕원 성당 인근 도로 유턴대기 차선 연장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관악대로 388번 길과 만나는 도로에서는 좌회전은 허용되지 않고 유턴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400m를 더 주행하여 유턴 후 돌아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관악대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좌회전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경찰서 등과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인덕원 성당 인근 유턴 대기 구간의 연장이 매우 짧아 차량 2세대 정도만 대기가 가능하며 나머지 차량은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하고 있어 차량 사고가 우려되고 유턴 차선 대기로 인해 좌회전 차선이 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식재 구간을 축소하여 유턴 차량 대기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교통 흐름 개선 및 차량 사고 예방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편마을 앞 관악로 지하차도 건설 공사는 언제 완료될 예정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악대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의드리는 사항은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꼭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들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배달 음식으로 인한 플라스틱 용기 문제입니다. 최근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는 15.4%, 폐비닐은 11.7%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문화의 증가로 포장재인 플라스틱과 비닐 소비가 증가되어 발생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미생물로 분해할 수 없고 작은 미세 조각으로 쪼개져 해양 생물을 거쳐 우리 식탁에 다시 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시범 서비스로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회용기를 사용하려면 수거 세척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날로 증가하는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과 환경 문제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상인의 배달업체 등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다회용기 도입 추진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시민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방문 포장 시 다회용기 지천 시민들에게는 안양사랑 상품권 지급 등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고 실천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 발굴에도 다른 지자체보다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오염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시민들과 함께 고민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평마을 카페거리에 발생되는 커피 찌꺼기, 즉 커피박에 대한 활용 방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인들은 1년에 512잔의 커피를 마시며 이때 발생되는 커피박 중
1%도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 처분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시면 이런 커피박을 이용하여 커피 점토, 화분, 연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시민단체 또는 사회적 기업 등과 협의를 통하여 이 장비를 도입한다면 동편마을 커피거리에서 발생되는 많은 양의 커피박을 활용하여 방민 시민들에게 기념품 제공 또는 참여 교육 등으로 커피 맛뿐만 아니라 환경으로도 커피거리는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이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저희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고유의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친지간에 만나지는 못해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추석 명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석수 1동, 2동, 3동 지역구 출신 서정열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최유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 시민 및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힘드십니까? 특히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일선에서 웃음땀을 흘리시는 관계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석수 3동에 위치한 충운 벚꽃길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충운 벚꽃길은 석수 초등학교와 충운 고등학교까지 약 1.2km로서 하천 제방길을 조성, 도로와 하천 사이에 유수히 흐르는 안양천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하천 쪽에는 222그루, 도로 쪽에는 181그루의 왕번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하천 제방에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개나리 등 잡목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벚꽃길에는 카페테리아, 데크, 벤치 등 편안함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벚꽃길 조성 시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90년대 초중반 시기에 도로 옆 인도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면서 제방길을 인도로 조성 아름다운 길을 만들기 위해 벚꽃나무를 식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2010년에 벚나무 중심으로 수목을 재정비 실시하였으며 이후 고사목을 제거, 추가 식재를 통하여 오늘날의 벚꽃길이 완성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에서는 2019년까지 충운 벚꽃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것으로 2003년에 처음으로 벚꽃 축제가 주민 주관으로 열렸으며 이후 몇 차례 개최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충운 벚꽃 축제가 지역 축제를 벗어나 점점 확대되고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대내외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축제가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이후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고 충운 벚꽃 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되어 개최되었으며 최근에 개최되었던 2019년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각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충운 벚꽃 축제는 명실상부한 지역의 작은 축제가 아니고 대내적으로 인정받는
큰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축제 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안양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벚꽃길을 걸으면서 건강을 다지고 힐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물려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애착심이 점점 더해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시에서도 추운 벚꽃길 명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 법적인 문제, 우선사업의 후순위 등으로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추운 벚꽃길은 안양의 명소화가 하루빨리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현재 벚꽃길은 조성한 지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벚꽃나무의 뿌리가 지면 위에 올라와 있는 나무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미관상에도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천변적으로는 개나리,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잡목들이 무분별하게 자라고 있어 벚꽃길의 하천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답답함을 주고 좋은 환경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느낄 수 없는 점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벚꽃길 지면에 금이 가고 꺼져서 물이 차는 부분도 생겼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점점 노화되고 부실해질 것은 기정사실이며 그래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추운 벚꽃길을 이제 새롭게 정비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시민에게 필요한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안양시는 미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추운 벚꽃길 명소화를 위해 집행부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추진하셔서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빠른 결단과 실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안양 2동 박달 1, 2동 국민의힘 이재현 의원입니다. 이 시각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의 복지 증진과 더 좋은 안양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릉 집회의 사명감으로 노력하시는 언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안양 시민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박달 1동 청년주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달 1동은 청년주택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120일째 피켓과 머리띠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시위 현장에 안양시 담당 공직자분들은 관심과 이분들의 애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대처해야 하거늘 무관심, 무응답으로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1년에 2번씩 주민설명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 경로당 어르신, 일부 주민들을 모시고 하는 형식적인 설명회가 어찌 주민설명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설명회는 공원부지 빌라주택가 주민들이 참석해야 진정한 주민설명회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박달 1동 주차장 공원부지 주변에 560세대의 지역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청년주택 22세대 건설하기 위해 공원 부지를 철거하고 청년주택이 웬 말입니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녹지 공간 및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더 좋은 안양시 발전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공간이 좁고 녹지 공간이 부족한 박달 1동에 청년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주택 22세대가 지역 주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공원 주변에 주거하시는 주민들을 바람은 재건축을 통해서 좁은 빌라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분들의 바람입니다. 박달 1동 소공원 부지에 청년주택 건설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공원과 주차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청년주택을 건설한다는 발생부터 잘못된 발생입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박달 1동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간 사업비는 골목길 포장사업, 담장 지원사업, 공무부지 화단정리 지원사업 등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지역을 위해 들어간 사업비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사용한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현실화시키고 주민들의 일에 우리 최대호 시장님은 간곡히 이러한 바람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달 1동 주민들은 말합니다. 청년주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지친 몸을 기댈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이 필요로 한 실정이며 추천한 해결 방안으로 단독세대 주변에 주차장 건립과 소공원 도전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안양시가 노력해 주십시오. 박달 1동 청년주택 해법을 안양시가 다른 관점에서 찾아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주택은 교통이 편리하고 편리한 곳에 건설돼야 합니다. 대중교통, 지하철, 출퇴근 시 퇴근 후에 주차장 확보가 용이한 곳에 주차장 건립을 하셔야 됩니다. 박달 1동은 좁은 골목길에 소공원 주차장을 축소해서 시행하는 청년주택은 건설 계획부터 철회돼야 하며 주민들이 소공원 그늘에서 쉴 수 있는 행복 추구권에 안양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박달 1동 소공원 사업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 주민들과 소공원 사업에 관하여 면담을 통해서 주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관하여 처리 방안과 대안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시민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복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평안동, 평촌동, 범계동, 기인동, 갈산동 지역 출신 시의원 정맹숙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론 직피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아울러 고맙다는 인사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에서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도로교통제도가 안양시에도 하루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아스팔트 포장 공사 시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는 아스팔트 재료 온도 관리가 필수적인 도로 포장 공사 시 공사 중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계와 공사 현장을
함께 영상 자료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것이며 이 제도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트홀 등의 도로 파손은 상당 부분 시공 중 온도 관리 불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관련 법규에서는 100도씨 내지 150도씨 이상의 온도로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공 중 온도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아스팔트 재료가 충분히 결합되지 않으므로 도로 포장의 강도가 감소함은 물론 도로 포장 수명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울퉁불퉁한 노면 불량 아스팔트 위를 운전하다 보면 운전자들의 허리 건강을 해치고 타이어 펑크를 포함한 차량 훼손 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동영상 촬영 의무화 대상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도로 포장 공사로 올해는 재포장 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의 경우 최근 관련 가에 문의한 결과 이 제도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도 아스팔트 포장 시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도로 포장 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제도가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맹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 귀인, 범계, 평촌, 평안 출신 최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시민과 함께 스마트 안양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직 필요에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라며 저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양시 관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1,014명으로 사상 최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 안양시의 경우 현재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던 반려인들은 재개발로 인하여 이주할 경우 반려동물을 유기하고 이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반려동물들을 포획하여 안양, 안산 유기동물보호센터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보내진 유기동물은 법적으로 정해진 12일 이내에 입양이 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PPT 2번을 보여주세요. 안산 동물보호소의 경우 어제 현재 안양 유기견은 22마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안양 내 민간인이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경우 현재 보호동물이 301마리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민간인 개인 5명과
안양 계류장 민간인이 만든 보호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유기견을 보살피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면 안락사와 전염병 확산, 자연사가 높아 보호소에 보내지기보다는 직접 보호한다고 합니다. 현재 안양시에서는 유기동물 입양센터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병든 유기동물을 치료해주고 동물들을 개인 집에 데려와 기르면서 입양자를 찾는 실정입니다. 이런 유기동물 한 마리 치료 비용은 많게는 300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돌봄 비용까지 합친다면 일반 시민이 감당하기에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심지어 그분들이 한두 마리가 아닌 강아지, 고양이 등을 합치면 70마리 이상 기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상황은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내기에는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PPT 4번을 보여주세요. 서초구청의 경우는 지난 2018년 서초 동물사랑센터를 설립하여 반려동물 입양 전후교육, 반려동물 연계 특강 및 명사특강, 생명 존중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크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민들에게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모든 생명을 존중받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의 보도에도 보면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선 명절 및 반려견주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호해주는 센터가 유기견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명시, 용인시, 파주시 등 많은 지자체가 유기동물 줄이고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유기동물 억제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를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유기동물 입양센터는 새로 건립하는 것이 아닌 기존 안양시 소유의 빈 공간을 활용한다면 비용적인 문제를 줄여들 것이며 이렇게 설치된 보호소를 유기동물 입양장소, 저소득층 대상으로 반려인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반려동물을 임시 보호해 줄 수 있는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잠재적 유기동물은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최근 유기동물 관련 간담회를 통해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이풍호 안양시 수의사협회 회장님과 유기동물 사랑봉사단 이현실, 이현주, 안양주회장님을 비롯한 유기동물 보호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께서는 제가 제안드린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분의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고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6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담당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검토해 주셔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소통할 것은 소통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의사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경숙 의원입니다. 근문 제26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 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공적심사의 내실을 기하고 포상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재양 경우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무경제위원회 김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은희 위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제26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안건 심사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심사 경위, 제안 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안양 시민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노동인권센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의 근거를 명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등의 공유재산 대부 요율을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재증명 등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관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재양 경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대한민국 재앙경우회법의 개정으로 경우회에 대한 보조금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재앙경유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상경위원회 강기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기남입니다. 제269회 안양시의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한 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 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개정 조례안은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아이스팩 등 폐자원 관련 재활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한 건의 심사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도시 및 주교 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천 명소와 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동의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위 및 제안 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용,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제한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 납부 관련 조문을 신설하면서 감정평가 토지가액 차이의 100%로 하였으며 또한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등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문을 주거용에서 공동주택으로 개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으나 조례 개정 이후에 하위 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일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기능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하고 범죄 예방 전문가인 경찰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를 명시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일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조문상 소형주택을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 조례의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각각 100분의 50으로 정하였고 또한 정비사업 서류 자료를 공개할 경우 비용 산정은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환경을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공사장이 주변과 차단된 채 관리되어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신속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등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적용 범위,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을 재정비하면서 그 뜻을 명확하게 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 효율성 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 중 주요 사항은 노후 성관계 교체, 지원금 기준을 500세대를 기준으로 지원 비율을 조정하고 노후 급수관 중 공용배관 개량 보조금 지원 기준은 경기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및 면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 변경에 따라 개별 및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 차고지를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법령 재개정 시에는 변경 사항을 시기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등 신뢰받는 지방행정에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분류식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배수 설비 공사 지원 권고를 신설하고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원인자 부담금 납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등의 사항으로 시장이 배수 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배수 설비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부담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천 명소와 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안양천 유역에 위치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안양천 명소와 고도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 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므로 행정협의회의 구성 목적이 안양천을 명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하천 관리 방향을 설정 및 효율성 있는 하천 관리에 그 목적이 있는 바 안양천 유역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천 명소와 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성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호건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기금운영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전반적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와 주요 시책 사업, 시민 편익 증진 SOC 사업 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민생 회복을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안 중 불효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대 편성된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 예산 중 5건의
2억 8,441만 5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삭감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응액 및 2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래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다수가 아닌 소수만 이용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기에 과감히 폐지하고 실효성이 높으나 예산이 부족한 사업의 예산을 증액시켜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교부금 사업일수록 사전에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간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추진 시에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 집행 전략을 최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긴급히 처리해야 할 크고 작은 현안 사항이나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시책 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계획 단계부터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실시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공감하고 협력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 요구 설명서, 질의 답변서에 표기된 산출 내역 등의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어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통해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사업부서에서는 각종 기금의 성격과 조성 목적에 맞는 운영을 통하여 안양시 재정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학교 도서관 주민 개방 지원 및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이 적정한지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로 학교 도서관 및 시설 개방 실적이 저조함에도 지원금이 집행된 바, 지금까지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환수 조치해 주시고 앞으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조직 진단을 통하여 각 부서들의 업무량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 부서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각종 보건사업 등이 확대되어 보건소의 업무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만큼 양보건소의 인원 증원 및과 신설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조직 개편 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홉째, 분리배출 문화 개선과 재활용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캔, 페트, AI 자원 회수기기 설치 시 실효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분리수거가 용이한 공공장소나 대형 아파트 단지보다 주택가 지역 중 우선 선정할 곳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리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과 일반 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영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에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결특위 심사 의견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의원님께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중에 인도권 주변 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에 대해서 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경태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스마트시티과 예산 중에서 인도권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수수료 1억 8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6일 인도권 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최대호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렸고 안양시의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도시공사가 하지 안양시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도시공사 24%, 안양시 26.6%의 지분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담당 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1억 8천만 원의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지어야 할 것이고 지금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언론에 엄청난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권 개발과 박달 스마트밸리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예, 덧붙여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달 스마트밸리 관련해서도 시장님께서는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전격적으로 도시공사에서는 공익성 제고, 절차 지연으로 인한 공백의 최소화, 관련 공공기관과의 의사조율 등을 이유로 부득이 공모를 취소한다고 발표가 되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양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이 사업의 재개 여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모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모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격적인 민간사업자 공모 취소로 인해서 안양시와 도시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취소와 관련된 의혹들이 하루속히 밝혀지기를 바라고 시민들께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취소 배경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밝혀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269회 임시회 본회의 안건과 조금 벗어난 부분은 앞으로 이런 발언의 폭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로 좀 자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인도권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의견을 전달합니다. 예. 자, 우리 금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우리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26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최유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6일 개회 이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해 주신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이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며 앞날에 더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12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획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